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한국에서 부러웠던 것들. In this video, my story will be read 3 times in Korean. Here are some ideas for using this video for your listening practice. During the first round, Korean sentences and English meanings of keywords will be displayed on the screen. Try to listen without pausing. Focus on understanding the main ideas and use the vocabulary annotations. There's no need to remember all the details. In the second round, Korean sentences and English translations will be provided. This time, try to translate what I say in detail. If you'd like, practice pronouncing some new words you find. There is a listening worksheet with blanks you can download. Please check out the description and comment section. In the last round, listen with a special focus on areas you need practice. For example, you can add new words to your vocabulary list. If you're about to sleep or relax, you can just listen casually. If you want to practice intonation, try reading the sentences aloud and pausing at the same spots as I do. For vocabulary practice, you can use the Quizlet link provided in the description and comment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어제 돌아왔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한국에서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느라고 일을 많이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주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한 달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6년 만에 간 거라서 참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고 또 변하지 않아서 반가웠던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이 참 많거든요. 먼저 오늘은 오랜만에 간 한국에서 부러웠던 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을 떠나 하와이에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별로 아쉽거나 한국에 못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생활에 좋고 편안한 점을 알고 있지만 다른 곳에 살면서 겪는 불편함에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에 가게 되니까 느낌이 좀 달랐어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를 비롯해 한국도 많은 변화를 겪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어떤 점들은 너무 부러워서 하와이에 돌아오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럼 한국에서 부러웠던 점 첫 번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달이에요. 저는 하와이에 있을 때 아마존과 타겟을 주로 사용해서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요. 음식 배달은 자주 시켜 먹지 않았어요. 인터넷 쇼핑을 하면 일주일 안에 오는 것들도 있지만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보통 2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고 쇼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물건을 시키면 정말 다음날 배달이 오더라고요. 이른바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것 같은데요. 택배 노동자를 혹사시키는 착취적인 시스템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한국의 음식 배달 문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는데요. 어플을 사용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서든 거의 모든 걸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 배달 어플을 사용해 보니 제가 사는 하와이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많고요. 배달 시간도 훨씬 짧아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고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배달 시스템의 편의성이 극대화된 것 같아요.
이런 편리함을 기본으로 누리고 산다면 그걸 잃었을 때 불편함이 클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의 배달 문화에 막 다시 눈뜨기 시작할 때쯤 하와이에 돌아와야 해서 좀 아쉬웠어요. 두 번째는 서비스예요. 한국은 돈만 있으면 좋은 서비스를 사기 아주 쉬운 나라예요. 그리고 서비스가 아주 빠르고 합리적인 편이에요. 한국에서 커피나 음식을 시켜보면 나오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리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 때의 속도도 아주 빠르죠. 요즘에는 많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 종업원에게 말하지 않고 테이블에 있는 모니터로 해요. 그리고 커피를 살 때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픽업만 종업원을 통해 하죠.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법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배우면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서비스를 예약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팁 문화가 없어서 서비스의 가격도 싼 편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도 머리를 하는 것도 미국에서보다 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일 처리 속도가 빨라요. 한국은 서비스 산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예요. 세 번째는 쇼핑이에요. 한국은 즐겁게 돈 쓰기 좋은 나라예요. 살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죠. 일단 어딜 가나 가게가 있어요. 특히 서울은 어딜 가도 좁은 골목에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하와이에서는 가게들이 다 가까이 모여 있지 않다 보니까 장소들 사이에 거리가 멀고 버스 정류장 사이도 멀어서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만 걸어도 원하는 가게에 갈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마을버스 정류장 4-5개 정도의 거리는 버스를 타지 않고도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늘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어딜 가도 쉽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문화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하루 종일 놀 것을 찾아 놀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게마다 정말 물건을 사고 싶게 잘 포장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쇼핑만을 위한 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쇼핑을 좋아한다면 고급 제품이든 시장 물건이든 한국은 쇼핑하기 좋은 곳이라는 건 확실해요. 네 번째는 교통이에요.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건 시간을 절약하기 좋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터무니없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또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질 일도 별로 없어요.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곳도 별로 없어요. 서울 안에서는 웬만한 곳은 1시간 안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노선도 많아요. 그래서 차가 없어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이동의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고속 열차도 지하철역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었고 엄청나게 빠르고 편했어요. 한국에 와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불편하게 여행을 해보신 분들 또한 이해하시겠죠? 다섯 번째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는 거였어요. 가장 큰 장점은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도 총기 범죄나 사고가 적은 주에 살지만 미국에 살면 누구나 총기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그런 위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밤에 걸어 다닐 때 느끼는 안정감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좀도둑이나 소매치기가 많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특히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나라의 어떤 도시에 가면 소매치기나 강도를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길에서 가방이나 지갑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기도 하고요. 한국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 할 정도거든요. 실제로도 사람들이 카페 밖에 유모차를 세워놓는 것도 많이 봤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푸드코트 같은 곳에서도 자리에 가방을 두고 아무렇지 않게 가서 음식을 사오거나 픽업을 하더라고요. 또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물론 범죄자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미국에서는 약에 취하거나 위협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올 때가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게 좋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배달, 서비스, 쇼핑, 교통, 안전처럼 물건보다는 행동 및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정말 부러웠던 물건이나 가게 3개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갔던 곳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였는데요. 요즘은 어딜 가나 다 있더라고요. 가게에 들어가서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셀프로 계산을 하는 곳인데요. 멜로나 정도 되는 아이스크림 바 하나에 600원씩 하더라고요. 미국보다 훨씬 싸고 종류도 정말 많아요. 미국의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섞인 바닐라, 딸기, 초코에 그냥 다른 토핑을 얹어 먹는 것, 아니면 아예 팝시클처럼 과즙을 얼린 것 2가지 구분이 좀 명확한데 한국은 아이스크림 같으면서도 팝시클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멜로나처럼요. 맛도 모양도 창의적인 게 정말 많아요. 수박바, 조스바, 찰옥수수. 전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국 아이스크림과 다시 사랑에 빠졌답니다. 두 번째는 키즈카페예요. 한국의 키즈카페는 아이들의 클럽이라고 봐도 됩니다. 미국에도 실내 놀이터가 있고 키즈카페 비슷한 곳들이 있지만 한국의 키즈카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정글짐, 볼풀, 부엌놀이, 역할놀이, 옷 입어보기, 미끄럼틀, 트램펄린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다 있고 거기에다 회전목마, 기차, 짚라인, 범퍼카, 노래방, 총쏘기 게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가운데에서는 부모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시켜 먹고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어떤 부모님은 너무 지쳐서 엎드려서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모든 게 다 있는 곳에 처음 가봐서 완전히 클럽에 처음 온 아이들처럼 흥분해서 돌아다녔는데요. 이런 곳에 가는 것이 정말 많은 즐거움을 주겠지만 그만큼 아이들의 즐거움의 기준이 높아지고 기대가 커진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키즈카페에 다녀오고 나서 하와이에 돌아가기 싫다고 계속 얘기했답니다. 마지막은 다이소예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부터 다이소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다이소에 여러 번 갔었어요. 왜냐하면 아기자기한 생활용품들이 다 있고 가격이 정말 싸서예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북, 학용품, 장난감, 그리고 욕실용품이나 부엌용품들도 아주 싸고 디자인도 예뻐서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나오기 싫은 그런 장소예요. 저는 미국에서는 타겟이나 TJ 맥스, 마셜, 러스 같은 할인 매장의 살림용품 코너에 가서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다이소는 이런 제품들을 1달러, 2달러 정도? 비싸도 모든 걸 거의 5달러 미만에 살 수 있거든요. 아기자기한 생활용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이소는 나오기 힘든 개미지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에서 부러웠던 것들, 하와이로 가져오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해봤고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고요. 휴가가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영상들을 하나씩 열심히 올려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한국에서 부러웠던 것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어제 돌아왔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한국에서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느라고 일을 많이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주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한 달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6년 만에 간 거라서 참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고 또 변하지 않아서 반가웠던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이 참 많거든요. 먼저 오늘은 오랜만에 간 한국에서 부러웠던 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을 떠나 하와이에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별로 아쉽거나 한국에 못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생활에 좋고 편안한 점을 알고 있지만 다른 곳에 살면서 겪는 불편함에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에 가게 되니까 느낌이 좀 달랐어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를 비롯해 한국도 많은 변화를 겪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어떤 점들은 너무 부러워서 하와이에 돌아오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럼 한국에서 부러웠던 점 첫 번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달이에요. 저는 하와이에 있을 때 아마존과 타겟을 주로 사용해서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요. 음식 배달은 자주 시켜 먹지 않았어요. 인터넷 쇼핑을 하면 일주일 안에 오는 것들도 있지만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보통 2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고 쇼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물건을 시키면 정말 다음날 배달이 오더라고요. 이른바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것 같은데요. 택배 노동자를 혹사시키는 착취적인 시스템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한국의 음식 배달 문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는데요. 어플을 사용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서든 거의 모든 걸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 배달 어플을 사용해 보니 제가 사는 하와이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많고요. 배달 시간도 훨씬 짧아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고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배달 시스템의 편의성이 극대화된 것 같아요. 이런 편리함을 기본으로 누리고 산다면 그걸 잃었을 때 불편함이 클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의 배달 문화에 막 다시 눈뜨기 시작할 때쯤 하와이에 돌아와야 해서 좀 아쉬웠어요. 두 번째는 서비스예요. 한국은 돈만 있으면 좋은 서비스를 사기 아주 쉬운 나라예요. 그리고 서비스가 아주 빠르고 합리적인 편이에요. 한국에서 커피나 음식을 시켜보면 나오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리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 때의 속도도 아주 빠르죠. 요즘에는 많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 종업원에게 말하지 않고 테이블에 있는 모니터로 해요. 그리고 커피를 살 때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픽업만 종업원을 통해 하죠.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법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배우면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서비스를 예약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팀 문화가 없어서 서비스의 가격도 싼 편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도 머리를 하는 것도 미국에서보다 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일 처리 속도가 빨라요. 한국은 서비스 산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예요. 세 번째는 쇼핑이에요. 한국은 즐겁게 돈 쓰기 좋은 나라예요. 살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죠. 일단 어딜 가나 가게가 있어요. 특히 서울은 어딜 가도 좁은 골목에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하와이에서는 가게들이 다 가까이 모여 있지 않다 보니까 장소들 사이에 거리가 멀고 버스 정류장 사이도 멀어서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만 걸어도 원하는 가게에 갈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마을버스 정류장 4-5개 정도의 거리는 버스를 타지 않고도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늘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어딜 가도 쉽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문화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하루 종일 놀 것을 찾아 놀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게마다 정말 물건을 사고 싶게 잘 포장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쇼핑만을 위한 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쇼핑을 좋아한다면 고급 제품이든 시장 물건이든 한국은 쇼핑하기 좋은 곳이라는 건 확실해요. 네 번째는 교통이에요.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건 시간을 절약하기 좋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터무니없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또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질 일도 별로 없어요.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곳도 별로 없어요. 서울 안에서는 웬만한 곳은 1시간 안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노선도 많아요.
그래서 차가 없어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이동의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고속 열차도 지하철역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었고 엄청나게 빠르고 편했어요. 한국에 와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불편하게 여행을 해 보신 분들 또한 이해하시겠죠? 다섯 번째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는 거였어요. 가장 큰 장점은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도 총기 범죄나 사고가 적은 주에 살지만 미국에 살면 누구나 총기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그런 위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밤에 걸어 다닐 때 느끼는 안정감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좀도둑이나 소매치기가 많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특히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나라의 어떤 도시에 가면 소매치기나 강도를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길에서 가방이나 지갑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기도 하고요. 한국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 할 정도거든요. 실제로도 사람들이 카페 밖에 유모차를 세워놓는 것도 많이 봤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푸드코트 같은 곳에서도 자리에 가방을 두고 아무렇지 않게 가서 음식을 사오거나 픽업을 하더라고요. 또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물론 범죄자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미국에서는 약에 취하거나 위협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올 때가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게 좋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배달, 서비스, 쇼핑, 교통, 안전처럼 물건보다는 행동 및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정말 부러웠던 물건이나 가게 3개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갔던 곳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였는데요. 요즘은 어딜 가나 다 있더라고요. 가게에 들어가서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셀프로 계산을 하는 곳인데요. 멜로나 정도 되는 아이스크림 바 하나에 600원씩 하더라고요. 미국보다 훨씬 싸고 종류도 정말 많아요. 미국의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섞인 바닐라, 딸기, 초코에 그냥 다른 토핑을 얹어 먹는 것, 아니면 아예 팝시클처럼 과즙을 얼린 것 2가지 구분이 좀 명확한데 한국은 아이스크림 같으면서도 팝시클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멜로나처럼요. 맛도 모양도 창의적인 게 정말 많아요. 수박바, 조스바, 찰옥수수. 전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국 아이스크림과 다시 사랑에 빠졌답니다. 두 번째는 키즈카페예요. 한국의 키즈카페는 아이들의 클럽이라고 봐도 됩니다. 미국에도 실내 놀이터가 있고 키즈카페 비슷한 곳들이 있지만 한국의 키즈카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정글짐, 볼풀, 부엌놀이, 역할놀이, 옷 입어보기, 미끄럼틀, 트램펄린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다 있고 거기에다 회전목마, 기차, 짚라인, 범퍼카, 노래방, 총쏘기 게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가운데에서는 부모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시켜 먹고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어떤 부모님은 너무 지쳐서 엎드려서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모든 게 다 있는 곳에 처음 가봐서 완전히 클럽에 처음 온 아이들처럼 흥분해서 돌아다녔는데요. 이런 곳에 가는 것이 정말 많은 즐거움을 주겠지만 그만큼 아이들의 즐거움의 기준이 높아지고 기대가 커진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키즈 카페에 다녀오고 나서 하와이에 돌아가기 싫다고 계속 얘기했답니다. 마지막은 다이소예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부터 다이소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다이소에 여러 번 갔었어요. 왜냐하면 아기자기한 생활용품들이 다 있고 가격이 정말 싸서예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북, 학용품, 장난감, 그리고 욕실용품이나 부엌용품들도 아주 싸고 디자인도 예뻐서 한 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나오기 싫은 그런 장소예요. 저는 미국에서는 타겟이나 TJ 맥스, 마셜, 러스 같은 할인 매장의 살림용품 코너에 가서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다이소는 이런 제품들을 $1, $2 정도? 비싸도 모든 걸 거의 $5 미만에 살 수 있거든요. 아기자기한 생활용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이소는 나오기 힘든 개미지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에서 부러웠던 것들, 하와이로 가져오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해봤고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고요. 휴가가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영상들을 하나씩 열심히 올려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한국에서 부러웠던 것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어제 돌아왔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한국에서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느라고 일을 많이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주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한 달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6년 만에 간 거라서 참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고 또 변하지 않아서 반가웠던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이 참 많거든요. 먼저 오늘은 오랜만에 간 한국에서 부러웠던 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을 떠나 하와이에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별로 아쉽거나 한국에 못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생활에 좋고 편안한 점을 알고 있지만 다른 곳에 살면서 겪는 불편함에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에 가게 되니까 느낌이 좀 달랐어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를 비롯해 한국도 많은 변화를 겪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어떤 점들은 너무 부러워서 하와이에 돌아오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럼 한국에서 부러웠던 점 첫 번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달이에요. 저는 하와이에 있을 때 아마존과 타겟을 주로 사용해서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요. 음식 배달은 자주 시켜 먹지 않았어요. 인터넷 쇼핑을 하면 일주일 안에 오는 것들도 있지만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보통 2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고 쇼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물건을 시키면 정말 다음날 배달이 오더라고요.
이른바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것 같은데요. 택배 노동자를 혹사시키는 착취적인 시스템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한국의 음식 배달 문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는데요. 어플을 사용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서든 거의 모든 걸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 배달 어플을 사용해 보니 제가 사는 하와이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많고요. 배달 시간도 훨씬 짧아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고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배달 시스템의 편의성이 극대화된 것 같아요. 이런 편리함을 기본으로 누리고 산다면 그걸 잃었을 때 불편함이 클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의 배달 문화에 막 다시 눈뜨기 시작할 때쯤 하와이에 돌아와야 해서 좀 아쉬웠어요. 두 번째는 서비스예요. 한국은 돈만 있으면 좋은 서비스를 사기 아주 쉬운 나라예요. 그리고 서비스가 아주 빠르고 합리적인 편이에요. 한국에서 커피나 음식을 시켜보면 나오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리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 때의 속도도 아주 빠르죠. 요즘에는 많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 종업원에게 말하지 않고 테이블에 있는 모니터로 해요. 그리고 커피를 살 때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픽업만 종업원을 통해 하죠.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법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배우면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서비스를 예약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팀 문화가 없어서 서비스의 가격도 싼 편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도 머리를 하는 것도 미국에서보다 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일 처리 속도가 빨라요. 한국은 서비스 산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예요. 세 번째는 쇼핑이에요. 한국은 즐겁게 돈 쓰기 좋은 나라예요. 살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죠. 일단 어딜 가나 가게가 있어요. 특히 서울은 어딜 가도 좁은 골목에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하와이에서는 가게들이 다 가까이 모여 있지 않다 보니까 장소들 사이에 거리가 멀고 버스 정류장 사이도 멀어서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만 걸어도 원하는 가게에 갈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마을버스 정류장 4-5개 정도의 거리는 버스를 타지 않고도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늘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어딜 가도 쉽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문화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하루 종일 놀 것을 찾아 놀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게마다 정말 물건을 사고 싶게 잘 포장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쇼핑만을 위한 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쇼핑을 좋아한다면 고급 제품이든 시장 물건이든 한국은 쇼핑하기 좋은 곳이라는 건 확실해요. 네 번째는 교통이에요.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건 시간을 절약하기 좋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터무니없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또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질 일도 별로 없어요.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곳도 별로 없어요. 서울 안에서는 웬만한 곳은 1시간 안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노선도 많아요. 그래서 차가 없어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이동의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고속 열차도 지하철역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었고 엄청나게 빠르고 편했어요. 한국에 와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불편하게 여행을 해 보신 분들 또한 이해하시겠죠? 5번째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는 거였어요. 가장 큰 장점은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도 총기 범죄나 사고가 적은 주에 살지만 미국에 살면 누구나 총기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그런 위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밤에 걸어 다닐 때 느끼는 안정감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좀도둑이나 소매치기가 많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특히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나라의 어떤 도시에 가면 소매치기나 강도를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길에서 가방이나 지갑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기도 하고요. 한국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 할 정도거든요. 실제로도 사람들이 카페 밖에 유모차를 세워놓는 것도 많이 봤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푸드코트 같은 곳에서도 자리에 가방을 두고 아무렇지 않게 가서 음식을 사오거나 픽업을 하더라고요. 또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물론 범죄자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미국에서는 약에 취하거나 위협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올 때가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게 좋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배달, 서비스, 쇼핑, 교통, 안전처럼 물건보다는 행동 및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정말 부러웠던 물건이나 가게 3개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갔던 곳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였는데요. 요즘은 어딜 가나 다 있더라고요. 가게에 들어가서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셀프로 계산을 하는 곳인데요. 멜로나 정도 되는 아이스크림 바 하나에 600원씩 하더라고요. 미국보다 훨씬 싸고 종류도 정말 많아요. 미국의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섞인 바닐라, 딸기, 초코에 그냥 다른 토핑을 얹어 먹는 것, 아니면 아예 팝시클처럼 과즙을 얼린 것 2가지 구분이 좀 명확한데 한국은 아이스크림 같으면서도 팝시클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멜로나처럼요. 맛도 모양도 창의적인 게 정말 많아요. 수박바, 조스바, 찰옥수수. 전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국 아이스크림과 다시 사랑에 빠졌답니다. 두 번째는 키즈카페예요. 한국의 키즈카페는 아이들의 클럽이라고 봐도 됩니다. 미국에도 실내 놀이터가 있고 키즈카페 비슷한 곳들이 있지만 한국의 키즈카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정글짐, 볼풀, 부엌놀이, 역할놀이, 옷 입어보기, 미끄럼틀, 트램펄린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다 있고 거기에다 회전목마, 기차, 짚라인, 범퍼카, 노래방, 총쏘기 게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가운데에서는 부모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시켜 먹고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어떤 부모님은 너무 지쳐서 엎드려서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모든 게 다 있는 곳에 처음 가봐서 완전히 클럽에 처음 온 아이들처럼 흥분해서 돌아다녔는데요. 이런 곳에 가는 것이 정말 많은 즐거움을 주겠지만 그만큼 아이들의 즐거움의 기준이 높아지고 기대가 커진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키즈 카페에 다녀오고 나서 하와이에 돌아가기 싫다고 계속 얘기했답니다. 마지막은 다이소예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부터 다이소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다이소에 여러 번 갔었어요. 왜냐하면 아기자기한 생활용품들이 다 있고 가격이 정말 싸서예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북, 학용품, 장난감, 그리고 욕실용품이나 부엌용품들도 아주 싸고 디자인도 예뻐서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나오기 싫은 그런 장소예요. 저는 미국에서는 타겟이나 TJ 맥스, 마셜, 러스 같은 할인 매장의 살림용품 코너에 가서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다이소는 이런 제품들을 1달러, 2달러 정도? 비싸도 모든 걸 거의 5달러 미만에 살 수 있거든요. 아기자기한 생활용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이소는 나오기 힘든 개미지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에서 부러웠던 것들, 하와이로 가져오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해봤고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고요. 휴가가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영상들을 하나씩 열심히 올려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해요. 감사합니다.